이 중에서 연기금의 매수 단가보다 현재 주가가 낮은 그런 종목을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3분기 초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큰손이 있죠. 바로 국민연금, 연기금입니다. 이 주체가 지난 2분기 때 어떤 주식을 매매했는지 한꺼번에 모아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일 금요일이죠. 국민연금이 무려 135개 종목을 매매한 내역을 공시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들어서 그다지 투자자들한테 좋지 못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죠. 코스피가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맞춰야 된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지분을 줄였습니다. 실제 2분기에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3조 원어치를 팔아치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지난 2분기 어떤 주식을 많이 사들였는지, 현재 국민연금의 매수 단가보다 더 저렴한 종목은 무엇인지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분기가 끝나면 그 다음 분기 초에 그간 매매했던 내역을 한꺼번에 공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관 투자자의 지분 공시는 과연 언제 나오는가? 크게 두 가지 주체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순 투자 목적의 전문 투자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펀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KB 자산운용, 신영 자산운용,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이러한 운용 주체들이 있겠죠. 이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매매한 내역을 가지고 바로 그 다음 달 7월 달이죠. 10일 안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간 투자자의 매매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가 변동보고, 나머지 하나가 신규보고입니다. 변동보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정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상황에서 지분을 1%포인트 높이거나 낮추면 변동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공시 규정상 이렇게 변동 의무가 발생하고 나서 5영업일 안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워낙 굴리는 자금의 규모도 크고 다양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보고 의무가 발생할 때마다 공시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 투자 목적의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변동 보고에 한해서 한 달치를 모아서 그 다음 달 초에 공시를 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줍니다. 단 신규 보고는 안 돼요. 특정 주식을 5% 미만으로 가지고 있다가 5% 이상을 넘기면 그때 이제 신규 보고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나서 5영업일 안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특례 적용 전문 투자자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을 들 수가 있죠. 이 특례 적용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한다라고 말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특례냐? 일단 단순 투자 목적의 전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를 몰아서 공시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특례 적용 전문 투자자는 한 분기치를 몰아서 공시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변동 보고뿐만 아니라 신규 보고 역시 보고 의무가 발생하고 나서 5영업일 안에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분기 단위로 한 대 묶어서 공시를 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월 2일 국민연금이 무려 135개 종목을 매매했다라고 한꺼번에 공시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지난 2분기 동안 3조 원어치를 팔아치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들인 종목, 특히 5% 미만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5%를 최초로 넘긴, 즉 신규 보고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에 국민연금이 5% 신규 보고한 주식입니다. 총 21개예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부터 덕산, 레오룩스까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이 종목들을 한번 섹터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크게 리오프닝, 경기 민감, 성장주, 그리고 이 앞에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은 기타로 묶어봤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속해 있는 종목들은 바로 리오프닝 관련 주식입니다. 전체 국민연금이 5% 신규 보유한 종목 중에서 43%,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오프닝이 한마디로 작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닫혀 있었다가 코로나가 좀 잦아들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는 그런 것들을 바로 리오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기민감주, 그 다음에 성장주, 기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 리오프닝과 경기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같은 투자 아이디어다라고 보시면 되죠. 경기가 막 회복되고 닫힌 국경의 문이 열리면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바로 경기민감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국민연금이 신규 보유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바로 이 코로나 기저 효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집중이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비중이 적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많이 편입이 됐는지 살펴보면, 자, 화장품, 그 다음에 호텔과 레저, 뭐 항공사, 의류,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의료기기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인터로저라는 종목은 렌즈를 만드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엔터테인먼트 3사, 하이브를 제외한 엔터테인먼트 3사를 이 연기금이 2분기에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해외 시장 비중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화장품 역시 해외 시장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여행 역시 내수로는 사실상 답이 안 나오죠. 항공사는 당연히 해외로 비행기를 띄워야 되고요. 엔터테인먼트 역시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콘서트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해외 시장이 개방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장바구니가 채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민감 쪽에서는 해운, 철강, 조선 이런 쪽에 주식을 담았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 중에서는 크게 친환경과 제약 바이오 이 두 섹터를 집중적으로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 전자재료라고 업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테이펙스는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이 역시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장주 중에서는 친환경과 제약 바이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주식들을 좀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21개 종목을 국민연금이 2분기에 5% 신규 보유를 했는데, 이 중에서 연기금의 매수 단가보다 현재 주가가 낮은 그런 종목을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기금의 매수 단가보다 현재 낮은 주식의 리스트입니다. 모드투어부터 현대일렉트릭까지 총 8개 종목이 해당이 되고요. 자, 이 표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기업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기업 개요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7월 2일 날 종가 나와 있고요. 옆에 국민연금 매수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국민연금의 매수 단가는 어떻게 구했느냐? 우리가 HTS에서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죠. 거기에 투신도 있고, 금융투자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연기금의 순매수 수량, 순매수 금액을 파악할 수가 있죠. 즉, 여기 나와 있는 해당 종목들의 지난 2분기 연기금의 순매수 금액, 여기에서 순매수 수량을 나눠서 연기금의 평균 매수 단가를 추정을 했습니다. 순매도 금액과 순매수 수량을 제외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게 국민연금이 신규 보유한 그 종목들의 실제 평균 매수 단가냐? 그거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연금과 HTS 상에 잡혀있는 연기금은 완전 똑같지는 않습니다. 연기금에는 국민연금도 포함되지만 행정공제 등 다양한 기금이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사이즈가 가장 큽니다. 따라서 연기금의 추정 매수 단가를 국민연금이 신규 보유한 그런 종목의 매수 단가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본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국민연금의 매수 단가와 현재 주가를 비교를 해서 현재 주가가 국민연금의 매수 단가 대비 저렴한 그런 종목들만 따로 추린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종목들이 2분기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 부분도 여기 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 모드투어, 아시다시피 국내 상위권 여행사고요. 그 다음에 모드투어랑 또 성격이 비슷한 종목이 있죠. 바로 진에어입니다. 이 두 회사를 국민연금이 5% 신규 보유를 했어요. 이번 2분기에. 아무래도 리오프닝,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이제 좀 여행을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연금이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오히려 연기금의 추정 매수 단가보다는 약간 낮은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인터로저. 이 기업은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업체예요. 자체 브랜드는 클라렌이라고 있고요. OEM, ODM도 역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로저의 매출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정도 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출길이 좀 막혔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올해 수출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자, 테이펙스는 2차 전지용 테이프, 반도체용 테이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원래 음식을 포장하는 그 포장재를 만드는 기업이었는데 2차 전지용 테이프, 반도체용 테이프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습니다. 삼성 SDI를 중심으로 웬만한 배터리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회사죠.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SK케미칼이 정말 엄청나게 올랐었죠. 하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면서 재료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하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맥스 등 이 백신 때문에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지분 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본업에서는 코폴리라고 친환경 플라스틱 산업, 자, 이쪽을 지금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증설도 해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이쪽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은 주가 반등에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덕전자입니다. 반도체 기판용 PCB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기판이라고 한다면 반도체 후공정단에서 반도체 칩을 기판을 장착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PCB를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 대덕전자가 고부가가치 제품 FCBGA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덕전자가 얼마나 성과를 내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강 MNT는 조선건조블록, 해양 및 해상풍력 구조물을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의 추정 매수 단가 대비 현재 주가가 11.3% 낮습니다. 연기금이 좀 제대로 물렸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고 2분기 주가 변동률도요. 마이너스 20%예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작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원래는 한 4,000원, 5,000원 하던 종목이었는데 한때 2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어요. 이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구조물을 만드는 기업인데 해상풍력 이쪽으로 매출처가 확대가 되면서 아예 그냥 신재생 에너지 업체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대만, 일본 이런 쪽으로 해상풍력 구조물 이쪽 매출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한번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대일렉트릭 있죠. 변압기, 차단기, 배전반 등 전력기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역시 수출적인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중동 쪽으로부터 수주를 기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정책입니다. 자,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캐파를 2배 정도 증설을 했습니다. 한 5월을 기점으로 이 인프라 관련주들이 국내에서는 좀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정책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자, 이렇게 모멘텀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연기금이 2분기에 신규 보유한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 2분기에 샀다라고 해서 3분기, 4분기 계속 사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투자 아이디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리스크는 없는지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